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요. 그냥 좀 불편하겠지. 허리띠 졸라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노후에 돈이 없다는 건 그냥 불편한 게 아니에요. 자식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고 평생 친구라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아주 작은 돈 앞에서도 고개를 숙여야 하고 내 삶의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세상도 밉고 나 자신도 미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순간도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노후 빈곤의 잔혹한 현실 5가지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 당장 딱 한 가지만 실천해도 이 5가지 현실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꼭 봐주세요. 이 영상 오늘 안 보면 후회합니다. 이 채널이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진심 담긴 이야기를 더 자주 전해드릴 수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자식들도 잘 모르고 심지어 당사자인 우리 어르신들도 막상 닥치기 전까지는 실감을 못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차갑고 냉혹한 현실이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돈이 없어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어디인 줄 아세요? 가족이에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자식이요. 이 말이 너무 야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에이, 설마 내 자식이 그러겠어? 하고요.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 어딘가에 사시는 김옥순 할머니, 올해 72세예요. 슬아의 아들 2, 딸 1, 자녀 3을 키웠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고 나서 혼자가 됐는데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자식들이 명절마다 왔고 가끔은 외식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아뒀던 돈이 다 떨어지고 기초연금 25만 원에 이것저것 빠지고 나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어진 순간부터 자식들의 연락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어요. 애들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명절에 둘째 아들이 올해는 처가 쪽에 먼저 들러야 해서요. 하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명절엔 큰아들도 아이가 아파서요라고 했어요. 막내딸은 아예 전화 한 통만 했어요. 할머니가 돈이 필요하다거나 아프다거나 뭔가 부담이 될 것 같으면 연락이 더 뜸해졌어요. 반대로 명절 때 용돈이라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연락이 오더래요. 이게 옥순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지금 2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 중에서 가족과 거의 연락 없이 지내는 분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그 연락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라는 거예요. 이게 통계예요. 숫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쁜 자식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20, 30대, 40대 자녀들도 사실 먹고 살기가 빠듯해요. 집값, 아이 교육비, 노후 걱정, 이것저것 다 하면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기가 무서운 거예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탄탄하면 자식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연락하고 찾아올 수 있어요. 뭔가를 해드릴 수도 있고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부모가 돈이 없으면 찾아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혹시 뭔가를 달라고 하시면 어쩌나,
혹시 용돈 드려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게 발걸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어요. 그게 전화 한 통조차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고요? 부모는 기다려요. 전화 오기를요. 생일인데 연락이 없네. 오늘 비가 오는데 아무도 문자 하나 안 하네. 처음엔 서운하고 그 다음엔 서럽고 나중엔 그냥 포기해버려요. 차라리 기대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시릴지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돈이 있을 때의 가족과 돈이 없을 때의 가족은 달라요. 이게 잔인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식한테 기대지 마라. 노후 돈이 효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식 욕하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자식도 편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이번엔 친구 이야기예요. 65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네요. 물론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데도 서로 멀어지는 그 이야기예요. 전라북도에서 사시는 박성철 할아버지, 올해 68이에요. 60세까지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퇴직했고요. 퇴직 후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아뒀던 돈이 자식 결혼 지원이며 각종 지출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지금 남은 건 국민연금 월 60만 원 정도. 거기서 집 월세 35만 원 빠지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25만 원 남짓이에요.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처음엔 그냥 삼겹살집에서 만났는데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한 친구가 우리 이제 좀 좋은 데서 먹자. 나이 들어서 좋은 것 좀 먹어야지라고 하더니 한정식 집으로 자리가 옮겨졌어요. 1인당 5만 원이에요. 거기에 2차, 3차까지 가면 하루에 10만 원은 금방 나와요. 할아버지한테 그 10만 원이 한 달 용돈의 절반이에요. 근데 못 간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돈 없다고 하기가 창피한 거예요. 그냥 그날 선약이 있어서라고 하고 안 나가요.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연락이 뜸해져요. 근황을 모르니까 할 얘기도 없어지고 그게 또 어색해지고 결국은 연락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도 그냥 읽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외감을 느끼는 건지 내가 스스로 피하는 건지도 모르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큰 단절을 느끼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격차예요. 친구들끼리 경제 수준이 비슷할 때는 관계가 유지되지만 한 명만 확연하게 어려워지면 그 사람이 스스로 멀어지거나 혹은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돈이 없어지면 그냥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관계망 전체가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밥 한 끼 먹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화해서 나 요즘 좀 힘들어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노인 고독사 통계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3,000명이 넘는 어르신이 홀로 돌아가시고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돼요. 3,000명이에요. 하루에 8명이 넘어요. 이분들이 갑자기 세상에 혼자가 된 게 아니에요. 서서히 관계가 무너지면서 친구도 가족도 없어지면서 그렇게 혼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 많은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라는 게 그냥 감정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돈의 문제이기도 해요.
아프게 말하면 그래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아마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느껴지실 이야기일 거예요.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경남 어딘가에 사시는 이정자 할머니, 올해 73세예요. 평생 살면서 남한테 손 벌려본 적 없이 사셨대요. 일하셨고, 절약하셨고, 자식들 다 키우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5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모아뒀던 돈이 병원비로 거의 다 나갔어요. 남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동사무소에 서류 받으러 가셨대요. 담당 공무원이 젊은 분이었는데 뭔가 서류가 하나 부족하다면서 다시 가져오라고 했대요. 2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세 번째 갔더니 이번엔 다른 직원이 같은 서류로도 된다고 하더래요. 할머니가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됐잖아요 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 직원이 약간 귀찮다는 표정으로 규정이 그래요라고 하더래요. 집에 오셔서 우셨대요.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평생 이런 대접 받아본 적 없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무시당하는구나 싶어서요. 돈이 있었으면 내 딸 같은 나이의 직원한테 이런 표정을 받지 않아도 됐겠지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이게 아주 작은 사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 현금이 조금 부족해서 물건을 하나 빼야 할 때,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때,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빼주세요 해야 할 때, 손자 생일에 선물 하나 사주고 싶은데 이번엔 그냥 전화로만 해야 할 때, 이런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나이 들면 돈이 없으면 2가지를 잃는다고요. 하나는 건강이고 하나는 체면이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중에서 더 오래, 더 깊게 아픈 건 체면이에요. 몸의 통증은 약을 먹으면 조금 낫는데 마음의 상처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예요. 10만 명당 40명이 넘어요. 전체 연령대 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고요. 그 원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 시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지면서 함께 무너지는 자존감과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 핵심 원인이라고 말해요. 즉, 돈이 없으면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됐구나. 나는 이제 사람 대접을 받기 어렵구나. 이 느낌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존엄성의 상실이에요. 돈이 있다는 게 반드시 큰 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일상에서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수준.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수준. 그 정도는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선택권이에요. 이게 아마 젊을 때는 잘 실감이 안 되는 개념일 거예요. 근데 노후에 돈이 없어지면 일상에서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부산에 사시는 최순분 할머니, 올해 69세예요. 무릎이 안 좋으셔서 오르막길이 있는 동네를 피해서 살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형편이 안 되니까 계단이 많은 오래된 빌라 2층에 살고 계세요. 아침마다 계단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드신데 이사 갈 돈이 없어요. 그거 선택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 몸에 맞는 집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좋은 약을 처방해 줬는데 비급여라 본인 부담이 한 달에 15만 원이래요. 그 약이 효과가 더 좋은 건 알겠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전에 먹던 약으로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건강에 대한 선택권도 없는 거예요.
드시고 싶은 음식도 골라 먹기가 힘들어요. 더운 여름에 에어컨 틀고 싶어도 전기세 생각에 참으세요. 손자 학원비라도 보태드리고 싶어도 내 통장에 그 여유가 없어요. 여행 한번 가고 싶어도 거기서 쓸 돈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있어야 해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 얼마야?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숨막히는 삶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이 있어야 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자존감의 근본이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면 그 주도권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돈의 논리에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내가 주인공이었어. 그런데 늙고 나서 돈이 없어지니까 나는 이제 그냥 조연도 아니야. 엑스트라야. 그 말이 얼마나 쓸쓸한지.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엑스트라가 된 느낌. 그게 선택권 박탈의 현실이에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3%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어요. OECD 평균이 14%인데 우리나라가 43%예요. 3배가 넘어요.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노인 2명 중에 거의 1명은 지금 이 순간 선택권이 거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선택권 없는 삶이 하루하루 쌓이면 어떻게 돼요? 5번째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이야기예요. 이게 어쩌면 가장 깊은 이야기예요. 마음의 빈곤이에요. 경기도에 사시는 강호준 할아버지, 올해 71예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사셨어요. 공장 다니셨고, 야근도 하셨고, 주말도 반납하셨어요. 자식 셋 다 대학 보내셨고, 2명은 취직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못 하셨어요. 자식들 해주다 보니 남은 게 없었던 거예요. 지금 한 달 수입이 기초연금이랑 이것저것 해서 약 50만 원 정도 돼요. 여기서 방세 빠지고 밥값 빠지고 약값 빠지면 남는 게 없어요. 가끔은 마이너스가 나요. 처음엔 화가 나셨대요. 자식들한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아무도 나한테 신경을 안 쓰나? 명절에 자식들이 안 오면 밤새 술을 드셨대요. 전화해서 따지기도 하셨대요. 자식들은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 다음엔 사회가 밉더래요. 세금은 열심히 냈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 두나고. 뉴스를 보면 왜 저런 사람들은 잘 사나 싶고 왜 나는 이렇게 됐나 싶고요. 그런데 그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도 자식도 사회도 안 밉고 그냥 내가 밉더래요. 내가 더 잘 준비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아껴 썼어야 했는데, 내가 덜 퍼줬어야 했는데, 자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책이 깊어지면 서서히 의욕이 사라져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어요. 그냥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면 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빈곤이에요. 통장이 비는 것보다 마음이 비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돈이 없으면 밥을 못 먹지만 마음이 비면 밥이 있어도 먹고 싶지가 않거든요. 노인 우울증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해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0%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셋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의 복합작용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병원에 안 가신다는 거예요. 우울증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알아도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하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비가 부담돼서 못 가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 삭히다가 어느 날 그분의 이야기가 고독사 통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왜냐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은 여러분 주변 어르신들 중에도 이 5가지 현실 중 하나쯤은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시겠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하고요.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지, 지금 내 통장에 뭐가 남아 있는지,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걸 딱 한 번만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게 무서워서 아예 안 보세요. 근데 안 보면 안 바뀌어요. 두 번째로 작은 관계부터 다시 쌓으세요.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돼요. 동네 복지관에 나가셔도 되고, 종교 모임에 나가셔도 되고, 그냥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안부 인사 한마디라도 해보시는 거예요. 관계는 한 번 끊기면 다시 잇기가 정말 힘들어요. 지금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로 몸과 마음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아프면 돈이 훨씬 더 빨리 나가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싸요. 걷기, 규칙적인 식사, 이 2가지만 지켜도 의료비가 크게 줄어드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꼭 권해드려요. 요즘은 지역 복지관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네 번째로 가능하다면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꼭 큰 돈이 아니어도 돼요. 한 달에 2, 30만 원이라도 내 손으로 벌면 그 돈이 주는 자존감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전국에 있어요. 시니어 클럽도 있고요. 동사무소에 한 번만 물어보세요. 5번째로 제발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국민연금 납부 이력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아직 임해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납부해서 수령액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기초연금도 꼭 신청하세요. 내가 해당이 안 되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은데 의외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5가지를 오늘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딱 하나만 하세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무거운 마음이 사실은 선물이에요. 지금 이 무게를 느끼는 분들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돈이 전부냐고요?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으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가족, 친구, 존엄, 선택, 마음. 이 5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조금씩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당당하고 따뜻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